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 최총상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수익을 말하다는 기존의 이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내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그런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제가 뭐 오픈 채팅방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시기가 굉장히 좀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물론 미국 대선이지만 미국 대선인데 왜 자꾸 국내 증시랑 상관없는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미국 대통령은 사실 뭐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대통령이기보다는 전 세계 대통령입니다. 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고 기존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단순히 용어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시장 흐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방송은 뭐 단편적으로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제 접근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찝어 드릴 테니까 거의 세뇌 교육을 제가 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제2강의 뭐 특별 강의인데 사실 미국 대선이 다가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좀 많이 시장도 변동성, 오늘도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지 못한 모습이고 기존의 2주 동안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 지금 시장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이 매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매수가. 그리고 어떤 특정 섹터군들이 강하게 좀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섹터군들,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나 17년도 뭐 주식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뭐 전기, 전자, 특히 뭐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오 종목이 이 당시에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15년도, 17년도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국면을 만들 때가 15년도, 17년도예요. 제가 또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면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보시면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항상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국내 증시는 사실상 이게 박스권에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5년도 이 당시부터 조금씩 추세를 주다가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굉장히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뭐 셀트리온, 크게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와 전자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시장이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 있다가 여기를 벗어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자, 그럼 이 당시에는 무언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텐데 4차 산업 관련군들 이 분명히 각광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4차 산업 관련군들은
향후 2, 3년 동안 분명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단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거의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4차 산업 관련군들. 그럼 이 당시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여기 2년 동안 여기 상승을 했던 이 당시에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가 붐이 일었던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점에는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애지간하면 다 10만 원 이상 됩니다. 10만 원 이상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처음부터 10만 원이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도 200만 원 이 자리에서 200만 원을 넘겼었죠. 지금이야 뭐 6만 원, 7만 원을 가냐 마나 이러고 있는데 5, 6만 원을 왔다 갔다 하죠.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됐던 시기가 바로 16년도부터 18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주가가 싸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만 원, 8만 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으로 가야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란 건 패턴의 반복입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4차 산업 관련군들 지금 대장주만 잘 찾아서 지금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대장주만 잘 찾아서 향후 2, 3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2배 이상 다 넘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2022년, 23년도에 최충성이라는 전문가가 분명히 4차 산업 관련군들 대장주만 잘 찾아서 그냥 들어가도 대장주가 분명히 아니더라도 100% 이상 다 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게 미국의 그 패턴을 그대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보다 10년 후행돼서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늦게 올라가요. 증시가 늦게 반응을 해. 사실상 이런 걸 보면 저는 국내 증시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늦게 일어나. 제가 보고 있는 관점보다 10년 늦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6년도, 15년도 이때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 전자도 전자지만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오 종목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15년도에 뭔가 16년도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황우석 박사를 생각을 하시나요? 황우석 박사 다 기억하시죠? 황우석 박사가 2005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건 사실상 미국에서는 2005년도 이 당시입니다. 이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바이오라는 거는 미국에 굉장히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던 그 대장 섹터군들이 바이오였고 바이오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던 시기가 바로 이 당시예요. 2005년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지? 바이오? 우리나라 이 당시에 거의 제조업이라는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라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정부 쪽에서 아마 황우석 박사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여론몰이도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굉장히 띄워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가 결국에는 논문 이런 조작설도 돌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국가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당시에 뭔가 있었구나. 아마 지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시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사실상 봤어야 됩니다. 그럼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2005년도라는 거에 바이오가 올라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0년이 후행돼서 나타나네. 그럼 15년도부터 못해도 내가 바이오 종목을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내가 몇십만 원이 아닌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다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 당시에 만약에 주식을 공부하셨다면 이런 흐름들에서 이걸 놓치셨으면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로 수익을 다 보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바이오라는 것에 치중되어 있죠.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분명히 놓칠 수는 없습니다만 바이오라는 전반적인 섹터군에서는 사실상 이건 추세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놓쳤던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일까요?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페이스북 다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도 얼마 안 된 회사 같은데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IT 회사예요. IT 회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 뭐 아마존 이런 것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계속적으로 1위를 굳혀왔던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아마존이 거의 1등을 하고 테슬라도 뭐 1등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이랑 분명히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4차 산업 관련군이자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나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사실상 풍력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예요. 왜일까요? 1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20년도야. 한 5년 정도, 2분의 1 정도 온 시점이거든요. 이제서야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10년 후행돼서 일어나지만 이 10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정보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매체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그렇다고 엄청 빨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7, 8년 정도 빨리 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5년이 지났는데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4차 산업 관련군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면 물론 전기차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가치 투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수소차, 뭐 태양광,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경유, 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유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뭘까요? 얘가 올라가면 내 주가는 휘청휘청거리고 수소는 가지 않고 수소가 올라가면 또 전기랑 경유, 일반 경유나 등유차는 또 가지 않고 경유가 올라가면 전기, 수소는 가지 않고 얘는 또 기름값의 영향을 받고 국제 원유에 대한 영향을 받고 기본적인 맥락에서 그럼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승할 이유를 많이 보세요. 일반적으로 99의 투자자들은 상승할 이유들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고 이 종목은 어디서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은 어디서 뭘 하고 이 종목은 뭘 하는데 이 종목은 뭘 하는데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대 방향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왜 좋은 것만 보세요? 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은 포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종목을 체킹을 할 때는 저는 탄력성을 1순위로 보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기본적인 맥락에서 하락에 대한 이유를 더 많이 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영향을 받을 거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영향을 받을 거고 어쨌든 변동은 발생하게 돼 있네. 그럼 기본적인 맥락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을 찾으려면 어떤 걸 봐야 될까? 물론 전기차, 뭐 배터리도 하고 테슬라도 있고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네. LG화학이나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왜 안 올라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차가 움직이거나 전기차가 움직이거나 일반적인 경유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차라면 어떠세요? 자율주행 차라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얘가 수소차이든 전기차이든 경유차이든 상관없어.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땡큐 아니에요? 여기도 자율주행이 되고 여기도 자율주행이 되고 여기도 자율주행이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주가 많아지면 이쪽은 분명히 수주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한 섹터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전기차면 전기, 수소면 수소, 경유면 경유 여기를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플러스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수주량만 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서 두려움을 얻으시기보다는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지금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주도 섹터의 부재. 주도 섹터의 부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만들었던 제약,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IT, 반도체가 이게 고점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발전할 가능이 없으니까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제조업이고 성장성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회사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군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는 그냥 제조업으로 됐던 그런 시기예요. 뭐 건설이나 토목이나 건설은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였죠. 그리고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는 건설, 중공업이 이끌었다면 상단에 부딪혀요. 더 이상 제조업으로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꺾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전자, 전기, 바이오 관련군들이 또 부딪히는 시점. 물론 이 큰 맥락을 틀을 잡고 있는 건 바이오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바이오에서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섹터군들이 주도하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향후 얼마를 보고 2, 3년 정도를 보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쨌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옆으로 샜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이 지금 격차를 굉장히 누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시장 아침에는 좀 바이든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트럼프도 오후장에서는 좀 움직였고 장 마지막에는 바이든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대선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섹터, 종목에 대해서 섹터군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는 항상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트럼프나 바이든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이 봤던 고환율 정책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창조 경제니 그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군들이 맞아 떨어져야 같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우리가 사실상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워렌 버핏이 하듯이 몇십 년을 그냥 끌고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돈이란 거는 자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잘 살려야, 그리고 기회비용에서 수익을 잘 불려나가야 굉장히 크게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목표가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종목이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덜어내지 못하면 내가 30%, 50% 혹은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덜어내고 30%, 50% 벌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뭐 대선 관련해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선 정책 수혜주는 분명히 처음부터 미리부터 선점을 하셔야 나중에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이런 부분들 기사로 좀 올려드렸어요. 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일단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3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고, 단순히 이제 뭐 대선 트럼프가 이기고 바이든이 이기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원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도 대선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거 외에 뭐 민주당이냐 뭐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의석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승리하면 그 당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선 관련해서 바이든이 승리하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물론 같은 맥락에서, 큰 맥락에서는 트럼프도 돈을 풀고, 트럼프는 이제 경기부양책, 돈을 푸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돈을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유동성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 유동성을 원하는 거고, 바이든은 재정을 확대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을 조금 확장시킨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재정이 확대가 된다. 그럼 이거는 곧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고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점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원화가 강세가 된다.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딱 보셔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린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우린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수출 의존도가 거의 GDP나 이런 부분들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됐을 때 수출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론 많은 기업들이 모두 다 외국에서 수출을 하지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리기 원하시지만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내 종목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업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시나리오가 박혀야 내가 누가 당선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잡히는 거고, 내가 지금 주가가 아마 지금 많이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10%, 20%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포트에 그러실 텐데,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돼서 악영향을 만약에 받는 기업이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들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 덜어내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포인트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라고 저는 답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물고기를 잡아드리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영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악영향인지 긍정적인 영향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지수가 반등의 여지가 있으며 내가 매수를 하면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단순히 흘렀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거니 하고 들어가셔봤자 5% 10%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대중국 기조 유지할 전망, 이 중국에 대해서 미중 무역 갈등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 미중 무역,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움직임의 방향이 거의 동일한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쪽을 좀 택해야 돼요. 지금은 속해 있죠. 뭐 수출을 중국에는 많이 하고 싶긴 한데 미국 눈치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업이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중국의 수출에 제한을 가지는 그러한 기업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유지할 전망이나 다소 완화는 된다라는 점, 트럼프보다는 너무 강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대선 트럼프가 승리하고 상원도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중국과 무역 전쟁 등 현재 무역 통상 유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불복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지금 가장 변동성을 시장에서 주고 있고 시장에 이제 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지 몰라. 원래 대선이라는 이런 것들이 끝나면 재료가 이제 터져나왔고 누가 당선이 됐나 그것만 보고 움직이면 돼요. 바이든이면 바이든, 트럼프면 트럼프,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밀고 있는 그 정책 환경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대선 불복 가능성 등 이런 불확실성은 감소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긍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자기가 남겨줬던 카드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나기는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변동성은 분명히 발생하겠죠.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변동이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게 조금은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멀리 봤을 때는 바이든이 이기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멀리 봤을 때 지금 뭐 정책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은 바이든이 승리하는데 이제 상원 의석수는 이제 공화당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바이든이 추진하는 재정 확대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 의석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을 더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선 불복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점,
바이든이 이겼다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종목들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일단은 뭐 정책 방향 이런 것들, 무역 정책, 뭐 패권 유지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가져온 가치 강조 뭐 잘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방산주 북한만 좀 찝어드릴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사실상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이슈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는 살짝 북한에 대해서 기존처럼 막 유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위비도 막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옹호한 살짝 평화주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이슈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겠죠. 어쨌든 누가 되든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누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자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쉽게 이거를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제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보시는 분들 혹시 막 시간이 안 되셔서 보시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5G 같은 IT 관련 섹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IT 관련 섹터군들을 잘 보시는 게 좋겠죠. IT 관련군 IT라고 써드리겠습니다. IT 관련 섹터군들 우리나라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사실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고 지금 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펼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뭐 전기차나 각종 인프라, 뭐 건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건 조선업종 이것도 사실 이건 좀 미래를 본 우리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정책, 뭐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기본적인 맥락에선 사실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전제 조건은 깔리지만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는가 누가 더 힘을 실어주는가 사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읊어드린 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바이든이 이렇게 되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며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이 종목 지금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수익을 말하다잖아요. 수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이거는 처음에 사실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기도 속해 있지 않은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제일 좋습니다. 변동을 피할 수 있고요. 이 변동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요?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제가 자금의 흐름, 수급상,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이 발생할 수 이런 부분들을 피하라. 아까도 저는 주식을 어떤 종목을 볼 때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보고 매매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동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시면 되는데 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코로나 치료제 지금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이거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 주가가 거의 500%, 1000% 이상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바닥권에서 상승을 아직 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처음 코로나 치료제 최초 코로나 치료제로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렇다 할 여파가 없었죠.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WTO에서도 말을 했지만 WHO 거기서도 보건기구에서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분명히 치료제는 반드시 나오고 있고 그럼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모으는 코로나 치료제는 어떨까요? 여기 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보시면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가 올라왔고 코로나 치료제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500%, 600%, 700%, 1000% 이상 올라간 그런 치료제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서 갑자기 몇백 프로를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살짝 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입니다. 영향, 특히 이제 북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거고 변동성은 분명히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에 따른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 이 강의의 포인트는 제가 이거를 굳이 이 수익을 말하다 이 강의에서 넣어드린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오픈 채팅방이나 기존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정리가 명확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좀 시간에 따라서 그걸 잘 체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됐을 때 이렇게 당선이 됐을 때에 대해서 딱 찝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른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환율만 알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은 무조건 법니다. 네. 환율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 얼마고 1000 얼마고 1000 얼마고 떨어졌네 올라갔네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거고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볼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셔도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접하게 공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 바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환율이라는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자라고 이제 방송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와 그냥 막상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몸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미리 내 종목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겠지 이런 것들을 꼭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선 얘기를 넘어서 이제 필수 용어 2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매각, 합병, 상장, 유상증자, 무상증자. 여기 제가 기존에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상증자에서 3자 증자 배정. 여기까지도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시비발행, 그리고 주주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체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까지는 남겨두고 여기는 다 진행을 했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이란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은 굉장히 또 설명하면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실 텐데 한 번 더 복기를 하셔야 복습입니다. 복습. 제가 뭐 기존의 설명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분명히 제가 예시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렸어요. 뉴파워 플라즈마. 뭐 제가 매매를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뉴파워 플라즈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액면 분할 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다. 다만 바로 상승하진 않는다. 왜일까요? 주가가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면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하던 주가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는데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이거 반등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시던 분들 이 흐름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실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그것도 조금은 몇 개월 장기간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액면 분할을 했다는 건 주가가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거를 많이 간과하시는데 환율과 수요와 공급, 누가 사고 누가 공급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일 하락만 하네? 답답하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사기가 애매한 그러한 가격 구간이라면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거든요.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주가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건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옥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조금 사기를 망설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200만 원대에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 분들,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 200만 원, 물론 삼성전자 좋은 종목인데 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하시기 때문에 보통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적정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그냥 2개 사고 끝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갭니다. 쪼개서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사장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럼 나는 굳이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익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낮추게 되면 주가를 낮추는 거예요. 왜죠? 여기서 내가 5만 원, 6만 원에서 팔면 주가를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면 내가 4만 원, 3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훼손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주가가 가벼워졌고 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한 4만 원, 5만 원짜리 3월 달에 떨어졌을 들 삼성전자는 사야지. 얘는 망하지 않는 회사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6만 원도 넘었다가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7만 원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테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상승으로 돌아왔죠. 왜일까요?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미국 시장에 투입한 돈이, 개인 투자자 돈이 거의 100조가 넘었대요. 굉장히 많죠. 근데 테슬라란 이 종목은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 뭐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개월 이렇게 거치지 않아도 굉장히 크게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도 아니고 조금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왔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살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전자야 뭐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 빼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뭐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어쨌든 액면 분할 후에 주가는 상승을 한다. 다만 처음에는 주가의 훼손이 발생을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액면 분할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는 이 구간은 어디다? 61선, 1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시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차트를 삼성전자로 예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자 여기 굉장히 쉽죠? 액면 분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 61선, 121선 크로스되는 정배열 이평이 시작되는 이 시점 제가 61선, 121선은 굉장히 크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목이 터져라 제가 61선, 121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로스되고 파동이 나오는 시점 어쨌든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상승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을 시키는 게 있어요. 왜 상승을 시킬까요? 공부를 안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뉴파워 플라즈마 이 구간에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는데 왜 주가가 처음에 상승을 했을까? 주식을 공부를 하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공부가 필요 없을지. 액면 분할을 하면 저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까요? 낚시입니다, 낚시. 주식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낚이고 손실을 보게 돼요. 액면 분할하면 분명히 주가는 훼손이 되는데 액면 분할이 뭐지?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하네. 이건 좋은 건가 보다. 호재인가 보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고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잘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각 후 주가는 어떻게 된다?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각되는 회사인지 매각을 진행하는 회사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제가 주식 이거를 말씀드릴 때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악재, 호재로 구분 짓지 마시고 이건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상황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합병 후 주가는 모른다. 인수합병인지 흡수합병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내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보실 수 있고 상장 후 주가는 모른다. 상장 후의 시너지 여부를 봐야 된다. 최근에 이건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빅히트.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손실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상장 후 주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4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상승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관련해서 오늘은 짚어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좀 안타깝네요. 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겠고 오픈 채팅방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도 짚어드릴 테니까 상승장에서는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 크고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는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